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정말 이 아이를 보살펴 준 것인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찌 이러십니까? 나으리 고정하시지요. 길어진 가뭄으로 많이 피폐해진 마을에 들어선 부유한 양반 지주가 가난한 선비를 붙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있었고 그 곁에는 만삭의 몸으로 알 수 없는 표정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여종으로 보이는 기억을 잃은 여인과 혼인하였던 가난한 선비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에 양주 일대에서 소문난 양반 갑부인 현덕수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운명 같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평안도 어느 산골의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어진 성품을 지닌 맹사선이라는 선비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늘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맹사선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구하러 가던 산속에 자리 잡은 절에서 만삭의 몸으로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여인을 발견하고 궁금증이 일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만삭의 몸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선비님 오셨습니까? 얼마 전 큰 비가 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강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치료를 해주었지요. 헌데 지금은 오갈 데가 없어 이곳에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답니다. 이런, 어쩌다 그런 일이 홀몸도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된 것입니까? 글쎄요.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더이다.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어 고민이 많은 듯 매일을 저리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런 큰일이로군요. 배도 많이 부른 듯한데 어찌 찾는 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처음 발견하였을 때 옷차림이 많이 험하고 손도 거친 것이 아무래도 어느 집 여종으로 살다 저리 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뿐이랍니다. 여직 찾는 이가 없는 것을 보면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스님의 말에 맹사선은 더욱 만삭의 여인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달이 다가오는지 제법 부른 배에 가녀린 여인은 얼굴에 고민을 한가득 안고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에 맹사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도 되겠어? 누구신지요?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이랍니다. 이런, 미안하네. 나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맹사선이라고 하네. 스님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네. 이곳에서 지내기는 괜찮은가? 네.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하여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살던 곳도 그 무엇도 생각이 나지 않아 스님께 그저 패만 끼치고 있네요. 자신의 처지를 답답해하는 여인을 보고 있던 맹사선은 왠지 가족이 없어 늘 외롭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 산을 올라 절을 찾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하러 오신다더니 아직도 모자란 것입니까? 매번 일이 산길을 올라오기 힘들지 않으신지요? 곧 날도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할 터인데 내려가시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 힘들지 않다네. 내 걱정 말게나. 헌데 이제 산딸이 다 되어 이곳에 계속 지내기도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 어찌할 생각인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이곳으로 산파도 부를 수 없기에 스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을 압니다. 허나 제가 기억이 없으니 몸을 의탁할 곳도 없고 어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혹시나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는 것은 어떠한가? 네, 선비님과요? 산을 내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기억이 없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너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릴 적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되어 가족들이 많은 것이 늘 부러웠다. 남은 삶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 선비님, 말씀은 고마우나 스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어느 집의 여종으로 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더군요. 이렇듯 신분도 확실하지 않으며 거기다 아이까지 가진 여인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라면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다.
나도 양반이라고는 하나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너와 함께라면 나의 남은 삶이 좀 더 따뜻해질 것 같아 청하는 것이니 내가 싫은 것이 아니라면 함께 내려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맹사선이 전하는 말에 만삭의 여인은 자신도 원하던 것이었던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맹사선과 만삭의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고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하였으나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였습니다. 요즘 맹선비님 얼굴이 훤하구만. 늘 외롭게 지내던 양반이 요즘은 세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도 다니시던데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만. 그러게 솔직히 나라면 저리 함께 살지는 못할 터인데 말이야. 맹선비님이 워낙 성품이 좋기는 하지. 여태 어디서 어떻게 살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를 저리 살뜰히 챙기시는 거 보면 말이야. 저 속에는 부처가 들어 앉은 게 맞을 게야. 예끼 이 사람아. 그래도 요즘은 맹선비님 얼굴이 보기 좋아 나는 좋네.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그저 좋으면 그만인 것을. 뭐 내가 보기에도 요즘 선비님이 사람 사는 것 같기는 하지. 그냥 아까워서 그러네 아까워서. 마을 사람들의 쑥덕임 속에서도 맹사선과 그의 부인은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하였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별일 없었어. 오늘 서당에서 받은 것이 조금 있으니 한동안은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듯하네.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내가 일이 변변치 못하여 늘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저는 너무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셔도 될 듯합니다. 서방님. 그런가? 매번 적적하게 돌아오던 집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이가 있으니 나는 힘든지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다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볕이 좋아 이불 빨래를 하였지요. 시장하실 터인데 곧 식사를 준비해 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는 혼자 지낼 때는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았으나 부양할 가족들이 늘어나자 마을 서당에서 어린 양반가의 자제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웃 마을에 있는 서당에 잠시 글 공부를 봐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각회 방칠성이 제법 부유해 보이는 양반을 대동하고는 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으나 그냥 지나가려는데 그가 부르는 땅값이 터무니없었기에 가던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운이 좋으십니다. 이 땅이 이곳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지요. 말씀하신 천석의 땅이 반듯하게 모여있고 볕도 골고루 일이 잘 드는 땅은 찾기가 어렵습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고 딱 좋습니다요. 그런가? 내 보기에도 땅이 비옥하고 반듯한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군. 예, 그렇습니다. 일이 좋은 땅을 이 마을이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요. 다른 곳이었으면 아마 이만 양은 너끈히 불렀을 것입니다요. 그거야 그러하긴 한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제법 부유해 보이는 노선비가 방칠성이 부르는 땅값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지 바르고 천석의 땅이 흩어져 있지 않으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좋은 땅인 것은 맞으나 이곳은 상인들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땅값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곳이었기에 그것을 알고 있던 맹사선은 고민하고 있는 노선비 옆으로 다가가 말을 보태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맹사선이라고 합니다. 잠시 인사를 드려도 될런지요? 갑자기 나타나 처음 보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맹사선을 보고는 노선비는 무슨 일이냐는 듯 바라보았고 제법 큰 금액을 흥정 중이던 각회 방칠성은 방해를 받은 듯하여 못마땅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맹사선이라고 하였는가? 맹선비는 처음 보는 나에게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인가? 말해보게나. 네, 그것이 이 땅이 비옥하고 좋기는 하나 상인들이 길이 멀고 험에 자주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어서 다른 지역의 땅값보다 조금 낮으니 저기 각회가 말하는 것보다는 3,000냥 정도 싸게 흥정을 해보시지요. 그러한가?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리 일러주어 고맙네. 맹사선의 참견으로 각회 방칠성은 자신이 원하던 금액보다 3,000냥이나 낮은 금액으로 땅을 팔게 되어 화가 났으나
옆에 있는 노선비의 눈치가 보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선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땅을 구매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흥정하게 도와준 맹사선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자리를 뜨려 하자 그를 불러세우며 말을 붙였습니다. 허허, 이런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게 되어 몹시도 기분이 좋구려. 맹사선이라고 하였는가? 혹여나 시간이 된다면 나와 함께 주막에 가서 탁주나 한 사발 하겠나? 송구하오나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 듯하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바빠 먼저 실례를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지요. 그런가? 이런 바쁜데 미안하게 되었네. 이 마을에 며칠은 머물 예정이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나와 시간을 보내어 주게나. 조심히 가고 다음에 보세나. 노신사는 멀어져 가는 맹사선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각회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각회 방칠성이 자신이 거래하던 것을 망친 맹사선을 찾아와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선비님 어찌하여 남의 거래에 회방을 놓으신 것입니까?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 무슨 말인가? 자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네. 허나 자네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 것은 맞지 않나.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역정을 들을 수 있는 일이네. 어찌 눈앞에 이익만 쫓는단 말인가. 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요. 그저 오늘 제가 입은 손해가 눈에 아른거릴 뿐이지요. 제가 나쁜 땅을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면 오히려 만냥은 더 불렀어도 구하기 어려운 땅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찌 남의 일에 이리도 참견을 하시고 회방을 놓으시는 것입니까? 오지랖도 그 정도면 병입니다. 흥정하던 것이 자네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은 알겠으나 말이 지나치네. 자네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시세보다는 좋은 값을 치른 것을 알고 있네. 타지에서와 이곳 물정을 모른다고 하여 그리 대하면 안 되는 것이네. 그리하다 나중에 정말 크게 일을 치를지도 모른다네. 새겨듣게나. 선비님은 그리 바르고 발라 세상 살기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요. 언젠가는 오늘 저를 이리 대하신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잔뜩 화가 난 방칠성은 자신이 제법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눈앞에 있었던 큰 이익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맹사선을 원망하였습니다. 며칠 뒤 맹사선은 마을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전에 만났던 노선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보시게 맹선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가? 어디를 다녀오는 모양일세. 오늘도 혹시나 바쁜 것인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오랜만에 벗이라도 만난 것처럼 환한 미소를 띠며 노선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마을에 머물고 계셨군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머무르고 있었네. 적적하여 그러는데 잠시 나와 말동무가 되어줄 생각은 없는가? 자네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러니 많이 바쁜 것이 아니라면 내 청을 들어주었으면 한다네. 그렇습니까? 잠깐은 괜찮을 듯합니다. 다행이네. 그럼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가서 내가 낼 터이니 탁주나 한 사발 하세나. 자네 덕분에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사서 고마워 그러는 것이니 사양은 마시게. 그렇게 다시 만난 맹사선과 노선비는 근처 주막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선비는 현덕수라는 이름의 양반으로 양주에서 무슨 연유인지 이 먼 평안도의 산골 마을까지 땅을 사러 온 지주였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맹사선이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든 것인지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여도 되겠는가? 자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하여 하는 말이니 들어주면 좋겠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천석이나 되는 땅을 사기는 하였으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양주에 살고 있기에 이 땅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네.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소장료를 걷어 양주로 보내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네. 나는 자네가 그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현덕수가 자신에게 선뜻 천석이나 되는 토지를 관리해 달라는 말에 맹사선은 놀라 사양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런 일에 적합한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것이네.
내가 믿을 만한 이가 없어 그러니 힘없는 노인네 도와준다 생각하고 맡아서 해줄 수 없겠나? 먼 거리라 믿음이 가는 이에게 맡기고 싶어 그러네. 그대 몫은 내가 잘 챙겨주겠네. 부탁 좀 함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보는 저를 어찌 믿고 이런 큰일을 맡기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어찌한다. 맹사선은 현덕수의 제안으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반으로 살아가며 굳이 해야 하는 일을 구분짓지는 않았으나 땅과 소장민을 관리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망설여졌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다 양반 신분으로 이 일을 맡아 하기 꺼려지는 것을 알고 있네. 허나 처자식이 있다고 들었네.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면 이 일처럼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 않겠나? 이것도 인연인데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맹사선은 현덕수의 말에 일정하게 들어올 자신의 몫을 생각하니 집에 있는 부인과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허면 제가 어찌 일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시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였네. 자네가 맡아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 이곳을 잘 관리해 보시게나 나쁘지 않을 것이네. 부족한 것이 많으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일을 맡기는 하였으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군요. 걱정 마시게 분명 잘 해낼 터이니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매 해마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연통을 하면 되네. 이곳에서 거두어들인 소장료에 대한 관리는 자네에게 정권을 줄 터이니 한번 잘 관리해 봐 주시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안도의 천석의 땅을 맹사선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마음이 놓인 현덕수는 다시 양주로 돌아갔습니다. 현덕수와 땅 이야기를 하다 늦어진 맹사선은 조심히 집으로 들어서며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져 연통도 없이 늦게 와서 미안하네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데 작은 인연으로 인해 내가 우리 마을에서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부인 생각은 어떡하?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방님께서는 분명히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것이군요. 그리 잠깐 만나서는 이런 년을 맺게 되다니요. 그분이 서방님이 좋은 분인지 단번에 알아보신 모양입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더 이상 자네와 아이가 배 곪고 지내진 않아도 되니 내 마음은 한결 편하다네. 그렇게 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맹사선의 집도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게 소작을 주고 가을이면 정확하게 셈을 하여 소작료를 양주로 보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세상 남부럽지 않네 그려. 그러니 말이야. 맹선비님 같으신 분이 관리를 해주니 형편도 점점 나아지고 요즘은 바깥 양반도 걱정이 덜해져서인지 어찌나 잘 자는지 말이야. 내가 다 편하다네. 늘 공정하게 관리하고 과한 소작료를 걷지 않는 맹사선을 마을 사람들은 칭송하기 시작하였고 늘 양주로 보내어지는 소작료와 정확하게 기록된 장부의 현덕수 또한 만족하는 날들이 한 해 두 해 깊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해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올해는 가뭄이 길어 큰일이로군. 그러게요. 올해는 유독 길어지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나날이 늘어만 가던데 별일 없겠지요? 내가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는 어찌 해야 하는지 몰라 더 걱정이네. 방도를 찾아봐야 할 터인데. 큰 가뭄 없이 지내다 그 해에는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보슬비조차 내리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과 맹사선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사선을 만나기만 하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고 딱히 방도가 없던 그도 걱정이 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이고 맹선비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겨울에도 눈 한 줌 내리지 않더니 여름이 다 와가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강도 말라가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요. 이러다가는 올해 소작료를 내지도 못할 뿐더러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조차 없을 듯하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요?
이미 논밭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고 겨우 싹이 난 작물들도 뜨거워지는 햇살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물을 길러와 겨우 논에 물을 대고 있는 실정이라 올해 정해진 소작료를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여 방도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로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소작료를 거뒀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길어지는 가뭄에 걱정이 많아진 맹사선이 잠이 들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둘째 아이를 가진 만삭의 몸으로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게 말이네. 이대로 매해 걷어가던 소작료를 내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네. 서방님께서는 현명하시어 잘 해결해 낼 거라 생각되니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지요. 분명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늘 마을 사람들 걱정을 우선으로 하시는 서방님이시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나 마을 사람들은 서방님께서 정하시면 언제나 따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래 말해주니 고맙소. 아마 마을 사람들도 부인과 같은 생각으로 나를 보고 있겠지. 맹사선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고민하던 것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올해는 겨울을 나기가 조금은 힘이 들 것 같은데 괜찮겠어? 곧 몸도 풀어야 하는데 일이 말하게 되어 미안하오. 고민하시던 것을 결정하신 모양이네요. 혹여나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여 늘 아끼고 살아왔으니 집안 걱정일랑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서방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와 아이는 언제나 따를 것입니다. 역시 내가 혼인을 아주 잘하지 않았소? 고맙소.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집안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서방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언제나 함께 잘 헤쳐나가보도록 해요. 서방님. 맹사선은 따뜻하게 전해져 오는 부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은 함께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맹사선은 마을의 소작농들을 모아 자신이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힘들 터인데 일이 모이라 한 것은 기니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이네. 선비님, 무슨 일로 이리 모이라고 하신 것인지요? 지금도 논에 물을 길어 나르기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가뭄이 특히나 심하고 길어져 다들 수확이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네. 하여 올해의 소작료를 예년에 비해 3분의 1만 내도록 하려 한다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게나. 누구도 예상치 못하던 이야기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맹사선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지주가 먼저 나서서 소작료를 적게 받는 경우는 없었을 뿐더러 간혹 있다고 하여도 이렇게 많은 소작료를 낮추어 준 이는 없었기에 다들 믿지 못하는 눈으로 맹사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요? 이러다 나중에 딴 말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흉년이 들었다고 감해주는 양반네를 본 적이 없네. 이번에 소작료를 감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것보다 배로 더 내야 하면 그것 또한 큰일이지 않나?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늘 그를 못마땅해 하던 각해 방칠성이 그가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작농들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저 천석 땅이 지것이라도 된 줄 아는군. 양주에 사시는 지주나리도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두고 보라지. 맹사선이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믿지 못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는 그들을 향해 다짐을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두 걱정이 많은 것을 아네. 내가 모두 책임을 질 터이니 걱정 마시게. 양주에 계신 지주께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나에게 정권을 주신 것이 아니겠나. 모두들 그리 알고 걱정들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만은 편히들 쉬게나. 아이고 참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요. 안 그래도 이번 겨울을 어찌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이고, 그동안 소장료를 어찌 맞추어내며 겨울은 또 어찌 날지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오늘은 발 뻗고 푹 자겠네. 우리 마을에 선비님이 계시어 정말 든든합니다요. 맹사선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다짐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에 안도를 하며 칭송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에 있던 방칠성은 더욱 못마땅한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이 소식을 어서 빨리 양주에 계신 나으리께 알려드려야겠군. 열심히 웃어 두시지요. 맹선비님, 곧 찾아올 엄동설안의 집에서 쫓겨나 만삭의 부인이랑 어린아이와 함께 갈 곳도 없어 헤매이게 만들어 줄 터이니 비빌 언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양반 주제에 그러게 왜 그리 설치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방칠성은 곧장 집으로 가서 서신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양주에 있는 현덕수에게 보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서신을 받은 현덕수는 그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어찌 이럴 수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옛말이 틀린 것이 없는 것인가? 방칠성은 현재 마을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지도 없이 맹사선이 핑계를 대며 소장료를 적게 올릴 것이니 그를 믿지 마시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신이 도착하고 며칠 뒤 정말로 맹사선이 보내온 장부와 내용이 방칠성이 보낸 서신처럼 터무니없이 적었으며 적게 보내어진 것에 대한 사유가 그저 평안도의 농작물 수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있었고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현덕수는 각회 방칠성이 보낸 서신의 내용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맹선비를 잘못 본 것인가? 사람이란 역시 무력을 이기기가 이리도 힘들다는 말인가? 여봐라, 지금 당장 평안도로 향할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나의 믿음을 이렇게 돌려주다니.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군.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현덕수는 서신을 받고는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곧장 평안도에 도착하여 맹사선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헌데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는 마을 초입에서부터 풍겨져 오는 분위기가 예상보다 많이 흉흉하여 곧장 맹사선을 찾으러 가려던 발길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어찌 이리도 마을이 절강 같은가? 농번기가 지났다고는 하나 농사를 짓는 이들이라면 여전히 바빠야 할 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보군. 어서 서둘러라. 맹사선 선비의 집으로 가야겠구나. 지금쯤이면 수확을 하고 난 밭들을 정리하고 돌아올 봄을 준비하기 위해 여전히 바빠야 하는 곳들이 한가하기 그지 없었고 논밭의 상태가 아무리 보아도 농작물이 수확된 흔적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맹사선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현덕수는 이제는 조금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맹사선의 집 앞에 당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맹사선 선비 집에 있는가? 잠시 나와보게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맹사선이 놀라 나와 보니 양주에 있어야 할 현덕수가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맹사선은 장부와 소장료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를 의아한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으리, 올해 소장료와 장부를 기록한 것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혹여나 받아보시지 못하고 오신 것입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자네가 보내준 장부는 잘 받아보았네. 의문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리 서둘러 와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을이 몹시도 조용하군. 무슨 연유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어찌하여 터무니없이 그리 적은 소장료를 나에게 보낸 것인가? 마을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장료를 번번이 적게 낼 수는 없네. 자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현덕수의 물음에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맹사선은 자신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닫게 되어 그에게 사죄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제가 실수를 저질렀군요. 좀 더 명확히 서신에 적어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귀한 발걸음 하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뭐라, 실수?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에 그러는 것인가? 소상히 말해보게. 예 나으리, 지난 겨울부터 이곳에 눈이 오지 않더니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비 한 자락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소신의 짧은 생각으로
나으리께서 저에게 이곳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소작인들에게 올해는 소작료를 줄여서 내도록 하였고, 그리고 나으리께 가는 피해를 막아보고자 올해 제 몫으로 지급되는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여 보내드린 것이옵니다. 이런 소상한 이야기 없이 그저 장부만 작성하여 보내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맹사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현덕수는 그제야 마을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분위기와 낯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놓친 것은 자네의 실수가 많네. 그리 심한 가뭄이 들었다면 소작료를 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하하하, 그럼 그렇지, 자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고작 서신 하나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이 달려온 것이 부끄럽네. 서신 말씀입니까? 어떤 서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맹사선이 물어보자 현덕수는 혹시나 하고 가지고 온 방칠성이 보낸 서신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신에는 맹사선이 남의 것을 탐내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적혀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함께 모의한 것처럼 교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리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일이 사람을 모함하다니. 그러게나 말일세. 아무래도 그때 나에게 땅값을 싸게 내어준 것이 원인인 듯하여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은 한둘 있기 마련이라네. 나만 떳떳하다면 언젠가는 이렇듯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니 너무 상심 마시게. 한편 각해 방칠성은 현덕수가 마을에 도착하여 맹사선의 집으로 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집 앞으로 찾아와 두 사람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방칠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현덕수의 눈에 그가 담벼락 아래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인을 시켜 그를 잡아오라 일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에게 거짓된 서신을 보내어 나의 귀한 걸음을 하게 한 것인가? 어찌 그리도 사람 됨됨이가 좋지 못한 것인가? 아이고, 나으리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저는 모두 나으리를 위해 서신을 보낸 것뿐입니다요. 무엇이라?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무엇이 나를 위해 한 것인가? 어찌 한낱 마름이 지주의 명을 듣지도 않고 소작료를 그리 내린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분명 잘못되었다 생각되어 소인은 그저 나으리를 생각하여 서신을 보낸 것이옵니다. 거기에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요. 어찌 소인에게 이러십니까? 어허, 이런 모자란 일을 보았나? 자네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인가? 극심한 가뭄에 흉년이 들어 수확할 것이 없으니 소작료를 내리는 것은 지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네. 그리고 그 정도 판별은 맹선비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정권을 내가 주었네. 일이 욕심이 많고 시샘이 많아서야 이러다 정말 큰일을 치를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요. 그저 욕심이 나고 시샘이 나서 한 일이 아닙니다. 듣기 싫다. 더 이상 자네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거라. 이번에는 큰 사달이 나지 않아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필시 자네의 죄를 물을 터이니 그리 알고 그만 가거라. 현덕수가 호통을 치며 방칠성을 물리자 하인들에게 잡혀와 무릎을 꿇고 있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으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현덕수는 맹사선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맹선비, 헌데 날도 저물어 가는데 나를 계속 밖에 세워둘 터인가? 내 듣기로 둘째 아이도 생겨 집안에 경사가 있다던데 설마 먼 길 온 나를 섭섭히다며 이리 내치지는 않겠지? 이런, 송구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현덕수의 말에 맹사선은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사랑채로 그를 안내하였고 부인에게 손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채로 들어가고 얼마 뒤 이제는 둘째 아이를 가진 만삭의 부인이 차와 소소한 다과를 준비하여 사랑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본 현덕수는 무엇 때문에 그리 놀란 것인지 소리를 치며 맹사선의 부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소희야,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냐? 정녕 살아 있었던 것이냐? 헌데 어찌하여 연통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느냐?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 분이온데 혹여나 저를 아십니까? 나으리, 혹시 제 부인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갑자기 놀라 소리치는 현덕수의 물음에
맹사선과 그의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자신의 딸 현소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맹사선의 부인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듯하자 현덕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점 3개가 모여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런가? 그것을 어찌 아시는 것입니까? 서방님과 저는 이 점 3개가 신기하여 늘 이야기하고는 하였습니다. 어찌 저를 아시는지요? 저의 가족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 잘 아는 듯하여 맹사선의 부인 어쩌면 현소희라는 여인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그치듯 물어보자 현덕수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손목에 그 점이 있는데 소희가 맞는데 어찌하여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현덕수가 슬픈 듯 자신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에 소희라는 이름을 알게 된 맹사선의 부인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의식을 잃고 강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인근 절에 계신 스님께서 구해주셨지요. 제가 기억이 없어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만삭인 저를 서방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냐? 어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다니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으리, 혹시 제 부인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알려주시지요. 부모님이나 그리고 다른 것도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맹사선은 이미 자신의 아이로 자라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였으나 그래도 부인에 대해 아는 이가 나타났으니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덕수는 맹사선과 그의 부인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소희라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소희라네. 혼인을 하고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서방이 병을 얻어 명을 달리하였지. 그 댁에는 시부모도 일찍 여의고 사위 혼자뿐이었기에 아이가 들어선 것을 알고 내가 집으로 불러들였다네. 헌데 집으로 오는 길에 산적들을 만나 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막연히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라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고 그곳을 둘러보며 지낸 지 오래되었네. 그리 전국을 떠돌며 찾아다니던 내 딸이 이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줄이야. 이리 고마울 때가 있나? 현덕수는 자신의 딸 현소희가 산적들을 만나 사라지기 전까지 즉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자신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감사를 전하였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아무런 기억이 없는 현소희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란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시라고요? 정말 제 아버지십니까? 저에게도 저를 애타게 찾아다니신 부모님이 계신 것이었군요. 그래 소희야. 내가 네 애비다. 내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안다면 몹시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아다닌 줄 아느냐? 그동안 마음 졸이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단다. 그날 밤은 현덕수와 현소희의 몇 년 만에 재회로 밤을 지새웠으며 맹사선은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인이 그동안 기억을 찾지 못하여 늘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이 너무나도 기적 같습니다. 어르신이라니 내 딸과 부부의 연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자네는 당연히 내 사위인 것이네. 이제 장인어른이라 부르게나. 그리고 자신의 아이도 아닌 것을 이리 따뜻하게 보살피고 키워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네. 정말 고맙네.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저와 똑 닮았습니다. 서방님, 아직도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식성도 닮았고 얼굴 생김도 닮아가고 있으니 제가 다 서운해지려 합니다. 하하하. 이런 내가 실언을 하였군. 아이는 2사람의 자식이 맞고 내 손자가 맞네 그려. 밤이 깊어가도록 이어지는 이야기에 현덕수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맹사선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3사람과 어린아이는
양주로 떠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고 며칠 후 양주로 향하는 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기억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걱정 말거라. 분명 내가 이리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몹시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내 어미가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볼을 몰래 꼬집어 보기도 한단다. 제가 이리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자네는 누가 뭐라 하여도 내 사위네. 그리고 그동안 내 귀한 딸을 보살펴 주어 정말 고맙네. 우리는 아마 이런 인연이 엮여 있었기에 그때 자네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닐까 하네. 양주로 향하는 길 위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양주의 집에 도착하여 현덕수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중을 나온 그의 부인은 뒤따라 들어오는 현소희를 보고는 놀라 체면도 생각지 못한 채 달려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딸 소희가 아닙니까? 내 뭐라 하였습니까? 분명 어딘가 잘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희야, 이리 돌아와 주어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현소희는 어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잊고 지내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을 찾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작은 기쁨뿐이었으나 점점 돌아오는 기억에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있는 어머니를 마주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날 때에도 어머니께서 이리 눈물을 보이셨지요. 너무 늦게 기억을 찾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기억이 나는 것이냐? 정말 다행이로구나. 혹여나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나 걱정하였거늘. 네, 아버지.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기억이 돌아온 것이요? 정말 잘 되었어. 진정을 한 현소희의 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오는 맹사선을 의아한 듯 쳐다보았고 그것을 본 현덕수가 그동안 현소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그녀는 달려가 맹사선의 두 손을 맞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리 고마울 때가 있나? 우리 딸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어서 너무 고맙네. 자신의 아이도 아닌 것을 이리 어여삐 키워준 것도 감사하네. 자네가 내 진정한 사위일세.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사위라 여겨주시어 도리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현덕수의 집 마당에서는 서로 안부를 물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점점 날이 저물어 가는 듯 하자 먼 길 오느라 지친 이들은 쉬기 위해 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현소희는 감회가 새로워 맹사선과 밤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방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서방님께서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던 저를 늘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어 저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온 듯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저 그대에게 정해진 운명을 따라온 것뿐일 터 당신이 늘 좋은 마음으로 살아온 보답이지 않을까오? 앞으로 우리 앞에 찾아올 고난이 있더라도 함께 잘 헤쳐나갔으며 하오. 서방님, 겸손이 과하십니다. 제가 이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잊었던 부모님을 찾은 것은 모두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서방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늘 함께하며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맹사선은 현덕수의 사위가 되어 삶이 평온해지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고 늘 혼자 지내던 날들 속에서 외롭게 지내다 이제는 많은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떠나는 맹사선은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남부러울 거 없이 마음마저 부유한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